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이죠. UNS 부동산 투자 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예.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권의 똘똘한 한 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답게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와 더불어서 서울 중심권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부대표님께서 서울 중심권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부대표님 가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서울 중심권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1단계로 종잣돈 부동산 투자의 필수 마중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려면 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축을 해서 차근차근 이게 돈을 모으다 보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데 이유가 있죠. 부동산은 이게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나하고 좀 먼 이야기인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제 실행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 종잣돈 마련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먼저 저축을 해서 모으는데 저축을 해서 모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큰 금액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부동산이란 것은 뭐 몇 억씩 하는 거고 많게는 몇십억씩 이상씩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가격 상승이 은행의 이자율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뛰어가는 속도보다 이 부동산 가격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큰 것을 너무 노려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작은 목표,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작은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작고 빠를수록 종잣돈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 빠를수록 좋다는 게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면 요걸 모아서 시작을 바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잣돈 마련하는데 은행 저축하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다운사이징의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60평 정도에 살고 있는 이제 중년 이상의 분이다. 그러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겠다 하면 이걸 좀 다운사이징해서 30평, 40평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시는데 수익도 나지 않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걸 또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처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대출이 없어야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내가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투자라는 것도 이 마음이 행복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조마조마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가격이 이제 부동산이란 것은 쭉 올라가지만 덜컹덜컹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혹시 꼭지가 아닌가 하고 또 팔게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또 팔게 돼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결국 던지고 마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이런 필수 마중물이니까 작은 돈부터 준비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걸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 전세금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자.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이 전세 제도인데요. 이걸 잘 활용한다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가율 85% 이상 신축 초소형 주택에 투자를 해보자. 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게 85% 신축 주택을 잡았냐면 금액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2억짜리 내가 투자를 했다. 85%면 15%만 내가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3천만 원 이내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억이면
4,500만 원, 5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 주택에다 투자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세가율이 높은 이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주거 지역보다는 이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있는 직주 근접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거 지역만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있던 시절, 특히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장이 있고 매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근처에 사는 것이 별로 이 주거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주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가까운 곳에 충분히 매연이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IT 산업, 4차 산업 중에 IT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지식산업 단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라든가 성수동 같은 이런 곳들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D 마곡안에 있는 R&D 단지나 아니면 양재 R&D 단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이 있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 어디 있습니까?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마이스 산업이 오는 곳들도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형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역세권에 투자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바로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대형 업무지구하고 바로 연결되는 9호선 같은 이런 거죠.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내가 일단 보유를 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똘똘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중심권에다가 좋은 곳에 딱 잡았다 그러면 이게 비록 소형 주택이고 뭐 오피스텔이고 다세대 주택이고 또 이런 것들이다 하더라도 절대 팔아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단발성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뚝심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해놓고 어떤 규제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또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기 투자금 회수 후 발생하는 지속적인 수익률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전세에 끼워서 투자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전세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는 세 번이죠. 이렇게 올리고 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